옛날 어느 마을에 황도령과 이도령이 살았습니다. 서로 이웃에 살았던 두 사람은 개구쟁이 시절부터 단짝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서로 어울리며 노는데 바빴지만 청년이 되자 함께 학문을 익히며 함께 세상에 나가 출세하고자 하는 꿈도 같이 꾸었지요. 그러나 몇 년 뒤 황도령은 문과 시험에 장원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도령은 진사 시험에 합격은 하였으나 더 이상 과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였고 고향에 머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도령은 또 다른 지방의 어느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는 곳은 의도치 않게 계속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이 사는 곳이 멀어지다 보니 서로 연락도 뜸해지고 자신의 앞에 놓인 일상을 보내기에도 바빴지요. 그래서 황영감과 이진사는 이제 서로를 마음속에 묻어둔 채 만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둘은 각자 혼이 나여 황영감은 아들 현호를 낳고 이진사는 딸 지연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이가 10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갑작스레 이진사의 부인이 큰 병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진사는 용하다 하는 의원은 모두 불러다 아내의 병을 고치고자 노력했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고 부인은 1년을 꼬박 고통스럽게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진사는 죽은 부인을 못 잊어 이후 제정신이 아닌 채로 지냈습니다. 생을 마감한 부인을 무척 아끼고 또 의지했기에 그 부인을 잃은 고통이 너무도 컸던 것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다행히도 이진사는 차츰 마음속에서 부인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손씨 성을 가진 어느 젊은 여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녀의 예쁜 얼굴과 상냥한 말솜씨에 반한 이진사는 곧 그 손씨 여인에게 새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진사의 딸 지연이의 나이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편 지연이는 어렸을 적부터 아주 영특하고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무엇이든 가르쳐주면 곧 잘 따라하고 특히 바느질 같은 경우 뛰어난 재주가 있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진사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신경을 많이 썼었지요. 글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진사가 데리고 어렸을 적부터 직접 가르쳤습니다. 일찍 어미도 잃고 아비 혼자 키우면서 시간도 함께 많이 보내며 이진사와 지연이는 여느 부녀보다 더 각별한 사이였지요. 그러나 이 애틋한 부녀 사이도 누구에게나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지연이가 총명할 뿐 아니라 자라면서 더욱 더 꽃같이 고운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가 되었고 심성도 착하고 너그러워 주변에 좋은 평판이 자자했지요. 이렇게 지연이가 세간의 칭송을 들을 때마다 재취부인 손씨는 지연이를 시기하는 마음이 남몰래 점점 커져만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지연이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두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에게 욕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얼굴을 못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머리를 굴려보기도 했었지요. 급기야 지연이가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씨는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금지옥엽이요. 마음씨나 행동 하나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지연이를 쉽게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씨는 밤낮으로 지연이를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진사가 문중의 일로 인해
멀리 한양에 한 달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회다 싶었던 손 씨는 위험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사가 없는 사이에 지연이를 해치우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연이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강가에서 보면 그렇게나 이쁘다던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네, 물론이지요. 같이 가시지요, 어머니. 대신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아래 것들이 따라붙으면 성가시니 조용히 우리끼리만 보고 오자꾸나. 네, 좋습니다, 어머니. 평소 행동을 보자 하면 아버지 앞에 있을 때만 말을 걸어주고 항상 퉁명스럽던 새어머니가 이렇게도 다정하게 말도 걸어주고 함께 나들이를 제안하니 지연이는 그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가 의심했던 마음이 한 번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는 기쁜 마음으로 채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로 나왔습니다. 해는 곧 질 것 같이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비가 와서 강물은 많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손 씨는 지연이에게 평소와 다르게 살갑게 대하며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넌 어찌 그렇게 바느질을 잘하니? 글쎄요, 그냥 좋아요. 너무 재밌고. 나중에 어머니 옷도 한 벌 곱게 지어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어머니. 아니,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난 네가 뭔가 하는 것도 싫고 눈앞에 있는 것도 싫다. 딸내미 애지중지하는 네 애비 모습도 싫으니 내 생각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나를 좀 이해해다오.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선이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놈의 어머니 소리도 좀 하지 말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의 물살이 빠른 곳에 다다르자 손 씨는 강을 등지고 있던 지연이의 어깨를 콱 잡더니 강물 아래로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지연이는 곧바로 강물에 빠졌고 속절없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허우적댔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세찬 강물 속에서 살아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지요. 손 씨는 그 모습을 잠시 보다가 이제 됐다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해는 지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지연이는 그 거센 물살에 몸을 맡긴 채 계속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천만다행으로 큰 나뭇가지를 만나 그 위에 몸을 기댈 수 있었지요. 지연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진사가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연이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먼 곳에서 돌아왔다고 하면 버선발로 제일 먼저 달려나올 지연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진사는 손 씨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지연이가 안 보이네. 어디 나간 게요? 손 씨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서방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방님께서 한양으로 떠난 뒤 며칠 지나지 않은 날이었지요. 서방님이 너무 그리워서 제가 밤에 집안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연이 방 쪽에서 나온 웬 사내가 담을 넘어 나가는 것을 보았지요. 다음 날 지연이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그 사내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미로서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밤 지연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전날 담을 넘었던 사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끝까지 모른 채 했었어야 하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흑흑흑. 지연이가 한밤중에 어떤 사내와 함께 사라졌을 거라는 말에 이진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울지 마시오. 당신 잘못이 아니오. 이진사는 그렇게 담담히 말했으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딸을 한순간에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말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난 힘든 순간에도 항상 옆에서 즐거움을 주고 안식을 주던 하나뿐인 딸이 갑자기 사라지다니 부인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집을 나갔다고 하고 그렇게 맘먹고 집 나간 딸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부디 어디서든 건강히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사나운 물결에 떠밀려간 지연이는 어디까지 얼마나 떠내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강가에 닿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요. 그렇게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려보니 깜깜한 밤이었고 그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날 뿐이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처량한 달을 보니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연이가 집으로 어찌해서 돌아간다고 해도 그동안 새어머니 덕에 아버지가 다시 웃음을 찾으셨는데 나를 강물에 떠밀어 빠뜨린 사람이 새어머니라고 말한다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테고 그렇게 되면 새어머니와 헤어지게 돼서 아버지가 다시 웃음을 잃게 될까 두렵고 또 나로 인해 집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지연이는 자신만 없으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서러운 마음에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강가를 지나다 온몸이 다 젖은 채로 울고 있는 지연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백시성을 가진 할머니는 옆 동네 잔칫집에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젖은 새앙쥐꼴로 울고 있는 지연이를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니, 얘야. 왜 이런 곳에서 다 젖어서 울고 있는 게냐? 대체 집이 어디길래 이 밤중에 이러고 있는 게야? 이렇게 있다가는 얼어 죽겠다. 지연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우리 집이니까. 가서 몸이라도 녹이 잤구나. 날 잡고 어서 일어나거라. 어찌 걸을 순 있겠니? 그렇게 지연이는 그 할머니 집으로 가서 당분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연이가 백시 할머니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짧다면 짧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지연이는 혼자 살던 백시 할머니에게 친손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돕고 의지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할머니는 지연이에게 종종 물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울고 있었던 것인지, 원래 어떻게 살았고 집은 어디인지 조심스레 묻곤 했지만 백시 할머니에게 세상 다정한 지연이도 그것만큼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만 알려줄 뿐이었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혹시라도 만에하나 그 말이 전해져 아버지의 체면에 누가 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잔칫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양반집에서 주문을 받아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느 양반집에 옷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아왔고 여느 때처럼 솜씨 좋은 지연이와도 함께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난 오래 살아서 척 보면 다 안단다. 네가 양반의 자제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었고, 너같이 착하고 재주도 많은 아이가 오죽하면 우리 집에 와서 나 같은 천한 사람이랑 이렇게 살까 하고 생각해 본 적도 있단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 네가 다시 떠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보낼 것이니 걱정 말거라. 넌 이제 내 식구다. 그러니 나랑 사이좋게 재미지게 살아보자꾸나.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들은 지연이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여자아이를 이렇게 구해주고 또 갈 곳 없는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식구로 받아주니 그저 감사할 뿐이었지요. 그리하여 지연이는 백씨 할머니와 계속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백씨 할머니가 사는 마을에는 황씨 성을 가진 현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연이의 아버지인 바로 이진사의 친구 황현감이었습니다. 거기다 황현감은 백씨 할머니가 지은 옷을 좋아하는 꽤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지연이가 황현감 집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곱게 지은 옷을 갖다 주기 위한 것이었지요. 백할머니 집에서 옷을 지어왔습니다. 그렇게 황현감 집에 들어가 옷을 전해주었고 또 황현감과도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지연이도 황현감도 서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 생판남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런데 황현감이 우연히 그렇게 한 번씩 지연이를 보고 있자니 어리지만 행동거지나 말하는 것이 참하고 기품 있는 것이 그저 오심부름이나 할 만한 아이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백씨 할머니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일전에 옷 심부름 하러 다니는 아이는 전에 못 보던 얼굴이던데 갑자기 어디서 온 겐가? 제 손녀딸입니다.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 아이를 보아하니 양반의 자제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네.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보게. 아, 그것이 사실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 한밤중에 강가에서 우연히 그 아이를 만났습지요. 강가에서 다 젖은 몸으로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깊은 속사정이 있어서 원래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그 아이를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 애보다 착한 아이는 없을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같이, 아니 가족으로 지내고 있습지요. 그러니 제 손녀입니다. 황현감은 그 말을 듣고 나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모진 일을 겪었기에 그런 것인지 지연이가 안쓰럽고 왠지 정이 갔습니다. 이후에도 지연이는 황현감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황현감은 그 참한 지연이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 보니 며느리 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비록 옷 짓는 할머니와 살고 있지만 양반 출신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갈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지연이를 알면 알수록 영리하고 재주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뿐인 아들 현호와 혼인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편 황현감의 아들 현호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암자에서 글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와서 얼마간 편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황영감은 현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의사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 찢는 백할머니의 손녀 지연이와의 혼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황영감은 현호에게 지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떠냐? 사연이 있어 그 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너무 아까운 아이란다. 아마 네가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지연이라는 아이와 혼인을 생각해 보겠느냐? 현호는 아직 공부를 끝마치지 않은 형편이라 혼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혼인하기엔 아직 조금 이른 듯합니다. 과거 시험에 급제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양반이라면 양반 집안의 여식과 혼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저를 그런 출신이 불명한 아이와 이렇게 서둘러 혼인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호는 그 혼인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체 어떤 여인인지는 궁금했지요. 그래서 다음 날 백씨 할머니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무슨 조금의 흠이라도 보이면 그걸 핑계 삼아 혼인을 거부하려는 셈이었지요. 할머니 집 울타리 밖에서 두리번 대고 있으니 한 곱디 고운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 한 사발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연이는 금세 물을 떠다 건네주었고 현호는 그것을 받아 단숨에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물을 떠다 내어주는 그 잠깐 동안 현호는 지연이에게 이미 반해버렸습니다. 현호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곧장 아버지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 지연 낭자와 혼인하겠습니다. 정말이냐? 잘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가 백씨와 잘 말해보겠다. 얼마 후 황영감은 백씨에게 혼담을 넣었지요. 현호와 지연이 두 사람의 혼인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고마운 할머니, 좋은 시아버지, 그리고 착한 서방님을 만난 지연이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혼인했습니다. 지연이의 아버지만 없을 뿐이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호는 공부에 노력한 만큼 성과를 보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의 현감 자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필 황영감과 이진사의 고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현호와 지연이는 황영감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황영감은 현호에게 고향에 있는 이진사의 이야기를 하며 찾아가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진사를 찾아가 내 소식도 전해주고 그 고을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도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이진사도 참 반가워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현호와 지연이 부부는 집을 떠나 아버지의 고향인 이진사가 사는 고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현호는 이사를 마친 후 일상이 안정이 되자 이진사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연이가 함께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입니다. 현호는 의아했지만 아버지의 친구분이니 또 다른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같이 인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지요. 그래서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대체 지연이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동안 지연이는
자신을 강물로 밀어 넣은 새어머니를 어찌 대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준 백씨 할머니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신을 좋게 봐주고 받아준 시아버지와 서방님.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평생 감사하고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반면에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 자신을 강가로 떠민 새어머니 같은 사람을 가만히 두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어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가족들도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런 나쁜 사람은 아버지 옆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니 말입니다. 드디어 이진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는 잠옷을 포옥 쓴 채로 현호를 따라 원래 자기 집이었던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진사와 그의 부인은 마당으로 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제 오시려나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낮추십시오. 일정이 바빠 이제서야 찾아뵙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진사와 그의 부인, 현호와 지연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지연이는 쓰고 있던 잠옷을 벗어냈습니다. 이진사와 그의 부인 손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강령하셨는지요? 그리고 지연이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듯 다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진사는 물론이거니와 새어머니와의 일은 현호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말을 듣고 있던 손씨 부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짓을 이진사와 함께 듣고 있자니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도 몹시 불편한데 박차고 나갈 수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지 뾰족한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진사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만을 믿고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니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늦게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지연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진사는 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사의 부인 손씨는 벌을 받아야겠지요. 이진사는 손씨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현호는 현감으로서의 첫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 했고 그것을 실행했으며 그동안 거짓으로 속이며 살아온 손씨에게 벌을 주는 일 말입니다. 손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악한 부인이 새로 들어오면서 화목했던 집안이 한때 파국을 맞이했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어린 시절 친하게 지냈던 중마고우가 결국엔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황영감과 이진사는 이후 더욱 왕래도 자주 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씨 할머니도 외롭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보상이라도 받는 듯이 지연이는 물론이고 황영감 집안과 이진사 집안의 은인과 같은 존재로서 큰 대접을 받으며 마치 한 가족처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